네, 기록 수업 2차 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이제 1차 시에서 기록을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기호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오늘 2차 시는 이제 타자편 적혀 있죠. 예, 타자편 적혀 있죠. 그래서 타자와 관련한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기록지 양식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1차 시에서 배웠던 게 이쪽 이쪽 부분, 이제 라인업 작성하는 부분, 이쪽 경기 중에 이제 발생한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 투수까지. 그럼 이제 나머지 2, 3, 4차시 동안 우리가 배울 거는 이쪽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이쪽 부분 하나, 이쪽 부분 하나,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자시도 말했듯이 이 빨간 부분이 경기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작성한 그런 부분이라 했는데, 네, 경기 후에 저희가 작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2, 3, 4차 시에 걸쳐서 이쪽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이쪽에 있는 타석, 타수, 득점, 안타, 이런 거 다 타자 관련된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2차 시 때 오늘 이쪽 부분, 타자 관련된 부분 배운다 생각하면 되겠고, 3차 시 때는 이쪽 부분, 이쪽이 이제 수비 관련된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차 시는 여기 투수와 관련된 그런 기록들을 배워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운 게 아니고 타석이 뭔지, 타수가 뭔지, 득점이 뭔지, 이런 용어들을 배우면서 이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바로 2차 시 타자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자가 뭔 사람인지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는 사람인데, 네, 여기 보면 타자는 타자석 안에서 타격을 해야 된다. 벗어나면 무정 타격이다. 이게 뭐 당연한 거죠. 타석에서 무조건 쳐야 됩니다. 타자는 타석을 벗어나면 그 부정 타격이 되고, 타격한 공이 이제 페어존에 떨어지면 1루로 진루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건데, 한마디로 안타 치면 1루에 나가야 된다, 이거죠. 안타 쳤는데 나 1루 안 가고 그냥 홈에 있을래, 이거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타자와 관련돼서 이제 뭐 부정 타자 잠시 조금 살펴보는데, 사실 경기하다 보면 부정 타자 뭐 잘 없어요. 잘 없는데, 그냥 뭐 어쨌든 뭐 우린 기록 수업 규칙 관련된 거 다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런 게 있다 한번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부정 타자가 나오는 케이스가 뭐 일단은 적어놓은 게 타순차고 혹은 타순표에 없는 타자가 이제 타석에 들어선 경우, 그 다음에 금지 배트, 이렇게 총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타순차고 같은 경우에 자기 타순이 아닌데 다른 타순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1번 뭐 김지찬, 2번 이재현이 있다 칩시다. 이런 거죠. 이제 김지찬 1번, 김지찬이 쳐야 되는데 김지찬이고 이재현이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타순차고가 되겠죠. 네, 근데 이 타순차고란 게 심판과 기록원은 알려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심판과 기록원은 1번 타순에 김지찬, 이재현이 들어왔는 걸 알아차렸음에도 네, 이거를 알려주면 안 돼요. 이 어필은 무조건 수비 측에서만 어필을 해야 돼요. 수비 측에서 스스로 어필을 해야지 어필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 측에서 만약 어필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비 측에서 어필을 해야만 어필이 성립된다,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절대 심판과 기록원은 알려주면 안 된다, 이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어필은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두 가지가 나눠요. 부정이 타자가 타격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어필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정 타자인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이재현이 1번을 친 거예요. 그럼 이재현이 이제 부정이 타자가 된 거죠. 이제 이재현이 타석에
타순을 잘못 들어서 타격을 하고 있어. 원스타일 원볼에서 이제 상대 수비 측에서 어필을 한 거야. 이재현이 저 1번 타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어필을 한 거야. 근데 그때 이제 타격이 안 끝났잖아요. 그때는 정의 타자, 원래 타자인 김지찬이 볼 카운트 이어서 그냥 받아서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부정의 타자가 출루를 이미 해버렸어. 이재현이 2번 타자인데 1번 타자가 가서 뭐 안타를 쳐서 이미 나가버렸어요. 그때 이제 근데 수비치가 그때 이제 다 나가고 나서 어필한 거야. 그때는 이제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예시의 경우에는 이재현은 그냥 안타 치고 나간 걸로 되고 이제 김지찬이 아웃되는 그런 형식이 아마 될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 금지 배트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잘 없는데 프로 같은 경우에 나무 배트만 써야겠죠. 프로가 알루미늄 배트 쓰면 당연히 금지 배트일 거고 아마 나무 배트 중에서도 뭐라 해야 되지? 경기 중에 리그에서 사용 가능한 그 나무 재료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배트라고 다 같은 알루미늄 배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쓸 수 있는 알루미늄 배트만 써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일리걸리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차 시에 제가 나눠준 파일에 몇 개 좀 더 적혀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명타자. 요건 조금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지명타자 다들 알죠? 이제 수비는 안 하고 타격만 하는 그런 타자인데 여기도 적혀 있죠. 수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적혀 있는데 요거 수비를 안 하고 타격만 하는 타자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요 말이 조금 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투수 대신에 타격하는 타자.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제 투수는 원래 타격을 해야 되는데 투수 이제 대신 타격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가 하면 수비가 9명이잖아요. 네. 이렇게 야구장에 있으면 투수, 포수, 1루, 2루, 3루, 유격, 좌익수, 중견수, 의익수. 총 수비가 9명인데 원래 이 수비 9명이 다 타격을 해야 되는데 투수만 조금 예외적으로 대신 타격하는 사람을 한 명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이 뒤에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밑에 이 내용이 뭐냐?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수가 타격을 하는 경우가 잘 없죠. 오타니 같은 선수 빼고는 거의 투수가 타격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지명타자 거의 무조건 있다 보면 되는데 우리 아마추어 야구 같은 경우에는 지명타자를 쓰기도 하고 그냥 투수가 타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명타자가 처음에 이제 경기 시작할 때 지명타자가 있었는데 중간에 지명타자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때문에 요거를 설명하는 건데 네, 우리 아마추어 야구에서 그런 상황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걸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요거 보면 지명타자가 제 수비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명타자 원래 수비 안 하고 투수 대신 타격만 하는 그런 타자인데 지명타자가 이제 수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지명타자가 소멸된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 칩시다. 경기 시작할 때 라인업이 이제 1번 타자가 김하성이에요. 김하성이 지명타자로 나섰어.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이정우라 칩시다. 이정우가 이제 숏이야. 유격수죠. 그 다음에 이렇고 쭉쭉쭉 있고 이제 그다음에 피처가 이제 오타니 선수였다. 이렇게 한번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이정우가 유격수 수비를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명타자인 김하성이 이제 유격수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상황이죠. 지명타자가 수비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래 수비가 9명 있는데 김하성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10명이 되는 거잖아. 한 명이 빠져야 되잖아. 그때 그럼 이정우가 빠지는데 이정우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서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정우 완전히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타자도 9명인데 이정우가 빠져버리면 타자가 8명이 되잖아. 그럼 또 타자 한 명을 채워야 되잖아. 그 타자 채우는 게 이제 투수가 타자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어 놓은 게 지금 여기입니다.
다시 보면 지명타자가 이제 수비에 들어가면 지명타자가 소멸된다. 지금 이 상황 보면 지금 이제 이정우가 빠지고 오타니가 타자를 하게 되면서 이 지명타자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모든 타자가 지금 수비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수비수가 타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말이 이 지명타자가 소멸되었다 이 말이고. 그러면 이때 투수 오타니가 이정우 대신에 타격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타수는 투수 대신 빠진 사람 타순에 들어간다. 투수가 이제 이거 말을 잘못했네. 네, 다시 투수가 타격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 투수가 어떤 타순에 들어가냐? 그 빠진 사람 타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 말을 이렇게 쓴 거고. 네, 아니면 또 다른 경우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번엔 김하성이 피처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역시 수비가 9명이 되는데 10명이 된 거죠. 한 명을 빼야 되는데 이번에는 투수를 뺀 거야. 투수 오타니를 뺀 거야. 그러면 이제 타자 같은 경우 그냥 9명 다 되는 거죠. 원래 치던 9명이 다 치면 되는 거죠. 대신에 역시나 지명타자는 소멸되는 겁니다. 김하성이 지명타자가 소멸해서 피처를 하면서 타격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명타자가 수비에 들어갔을 때 지명타자는 일단 무조건 소멸되고 투수가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방금 설명한 겁니다. 요거 이제 조금 이제 프로에서는 솔직히 이 경우 잘 없는데 우리 아마추어 같은 경우 이게 이런 경우가 좀 빈번해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몇 번 이런 상황을 겪어보면 금방 여러 번 보면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안타도 이제 뭐 대충 우리 뭐 다 알죠? 보면 대충 나왔는데 안타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 페어볼이 페어 지역에 떨어져서 타자가 안전하게 1루로 살아나간다. 이게 바로 안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울이 아니라 페어지게 떨어져서 1루까지 그냥 편하게 안전하게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안타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페어볼이 야수가 처리하지 못한 강한 타구이거나 느린 타구 같은 경우도 안타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근데 느린 타구부터 생각해보면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내야 안타. 내야 안타 같은 경우 타구가 너무 느려. 실책이 아닌데도 타자가 산 거죠. 그런 거 이제 내야 안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강한 타구 같은 건 이런 거죠. 라인 드라이브 같은 타구가 너무 센 거야. 타구가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수비수 정면으로 갔지만 이게 너무 세다. 내야수한테 라인 드라이브는 너무 세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런 거 실책이 아니라 안타로 주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내야수 땅볼 같은 거에 이제 맨날 불규칙 바운드 한번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책이 아니라 안타를 주겠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타구가 이제 주자나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 그때도 안타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타자 주자를 아웃시키지 못한다고 이제 우리 기록원이 판단할 때 있습니다. 그런 거지. 뭐 유격수한테 뭔가 좀 깊은 타구가 갔어. 유격수는 자꾸 던졌는데 세이브 된 거야. 뭐 그런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보통의 수비로는 타자를 아웃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제가 볼 때 이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로 그럼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뭐냐? 요거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 크게 이제 실책, 의공과 야수 선택 크게 뭐 3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책부터 보면 이제 주자가 포스아웃 되거나 야수에 실책이 없었더라면 포스아웃 되었을 경우 이거에 대해서 적었는데, 이제 포스아웃이라는 용어가 나요. 포스아웃의 이제 반대말이 태그아웃인데, 이 포스아웃과 태그아웃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차 시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태그아웃은 이제 주자 몸에 이제 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공을 잡은 글러브로. 그게 태그아웃이고, 이제 포스아웃 같은 그게 아니고 그냥 베이스만 밟으면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고 자세한 건 3차 시 때 제가 좀 더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가보면, 아이고. 네, 주자가 이제 포스아웃 때였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무사 노아웃이야. 노아웃에 주자 1루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제 땅볼 유격수 땅볼이 갔어요. 유격수 땅볼. 병살 잡으려고, 네, 병살 잡을 유격수가 2루한테 던지고 2루가 또 병살 잡으려고 1루한테 던졌어요. 그때 이제 2루에서만 아웃된 거지. 1루 주자만 아웃된 거야. 타자 주자 세이프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안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고, 그다음에 야수의 실책이 없었더라면 포스아웃 되었을 경우, 요 상황 같은 경우 이거죠. 똑같이 주자 1루, 노아웃에 주자 1루, 유격수 땅볼이 갔어. 근데 유격수가 평범한 유격수 땅볼을 놓친 거야.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잡았으면 일단 선행 주자는 아웃 시켰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경우죠. 이제 실책을 했어. 근데 만약에 실책이 없었더라면 2루에서 아웃 되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안타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누이공과라는 건데, 이것도 뭐 잘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한 번씩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일단 설명해 보면, 타자가 안타를 쳤으나 주자가 다음 베이스를 밟지 않아 어필로 아웃되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자가 이제 2루에 있다 칩시다. 거기서 타자가 안타를 쳤어요. 2루 주자가 3루를 밟고, 3루를 밟는다 편. 3루를 지나 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3루도 밟고 홈도 밟아야 되잖아. 근데 이 3루 베이스를 밟지 않은 거야. 그런 게 이제 누이공포예요. 그게 이거죠. 타자가 안타를 쳤으나 주자가 다음 베이스를 밟지 않았는 거. 3루를 밟지 않았다. 이거죠. 이거를 않았는데 이걸 상대 팀 측에서 이제 어필을 해가지고 상대 팀 측에서 어필하면 아웃되거든요. 그래서 어필을 아웃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타자한테 안타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안타를 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부정타자랑 비슷하게 기록원과 심판은 얘기를 해주면 안 돼요. 심판이 이제 주자가 베이스를 안 밟은 거 보았더라도 심판은 그거 얘기해주면 안 되고, 항상 상대 팀 측에서 스스로 어필을 해야만 어필을 받아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공과 같은 게 실제로 예전 전국대회에서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잘은 안 나오는데 한 번씩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네, 그다음 이제 야수 선택, 이것도 설명해볼. 야수가 선행주자를 아웃시키려다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1루로 던졌더라면 타자 주자가 아웃되었으리라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자 노아웃, 무사에 주자가 3루에 있다 칩시다. 주자가 3루에 있는데 타자가 3루 땅볼을 친 거야. 이때 3루수가 1루로 안 던지고 땅볼 타고 잡고 1루로 안 던지고 홈 득점을 막겠다고 홈으로 던진 겁니다. 그런데 3루 주자가 살아서 득점을 해버렸어. 이런 경우가 이제 야수 선택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여기도 설명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야수, 그러니까 아까 말한 3루수죠. 야수가 선행주자 3루주자를 아웃시키려다 성공하지 못했어. 근데 이거 평범한 3루 땅볼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원래대로 그냥 1루로 던졌다면 타자 주자가 아웃되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 기록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타자한테 안타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우리 기록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거를 안타로 볼 거냐, 어떤 거는 이거는 뭐 실책으로 봐야 되겠는데, 아니 이건 안타가 아니라 야수 선택으로 봐야겠는데, 이런 판단을 우리 기록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하고 나중에 선수들이 우리의 판단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 나중에 어차피 경기 끝나고 그 사람 선수들이 또 기록을 이의 신청하러 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우리의 주관대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루타수 결정. 이거는 뭐 쉽습니다. 예. 우리 안타의 종류가 있죠. 그냥 안타가 있고, 그다음에 2루타가 있고, 3루타가 있고, 홈런 이렇게 안타 종류가 총 4개인데, 네, 여기 이제 적힌 대로 타자 주자 어디까지 갔나 그거 보고 루타는 정합니다. 1루에서 멈추면 그냥 단타, 그냥 안타가 되는 거고, 2루까지 타자 주가 2루까지 가버렸어. 그때는 이제 2루타가 되는 거고, 3루까지 가면 3루타가 되고, 홈런 치면 이제 홈까지 들어오니까 홈런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할 게 단 적혀졌죠. 타격만으로 2루를 갔는지 3루를 갔는지 홈런을 갔는지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격만으로 갔는지 아니 그 다음에 야수의 어떤 선택이 개입되었는지 그거를 판단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주자가 이제 1루에 있다 칩시다. 주자가 1루에 있고 타자가 2루타성 타구를 친 거야. 2루타성 타구를 쳤어요. 2루타 쳤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쳤는데 1루 주자가 이제 2루 돌고 3루 돌고 이제 홈까지 파고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수비수들이 그 1루 주자를 잡으려고 홈에 승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때 이제 타자 주자가 2루 타성 차에 2루를 갔어. 근데 2루까지 간 다음에 그 이제 선행 주자를 잡는 그 상황 있죠. 중계 플레이 상황 있죠. 그거를 보고 이제 2루에 있다가 3루까지 간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루타가 아니라 2루타를 준다 이겁니다. 왜? 이제 타자 주자가 2루까지 간 건 자신의 타격으로 간 게 맞아. 2루까지 간 건. 근데 타자 주자가 3루에 간 거는 어떤 자신의 타격으로 간 게 아니고 그런 선행 주자를 잡겠다는 그런 수비수들의 중계 상황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수의 선택이 개입되었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수비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로지 타자의 그 타격 능력만으로 2루를 갔냐 3루를 갔냐 홈까지 갔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해주면 된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버슬라이딩, 오버런 태그아웃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거 2루타를 쳤는데 2루에서 조금 접점 아니 좀 박빙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2루타를 치고 2루까지 갔는데 슬라이딩 이렇게 2루까지 갔는데 오버슬라이딩 한 거야. 그러니까 베이스를 지나친 거죠. 그래서 태그아웃 돼버렸어. 그럴 때는 그냥 확보한 베이스만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루타만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루에서는 아웃됐으니까 근데 요 1루에서 또 살았잖아. 그래서 1루타까지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인정 2루타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펜스에 공이 끼어버렸어. 그럴 때는 우리 심판들이 선언을 하죠. 이거 그냥 인정 2루타다 이렇게 해서 그냥 2루타로 그냥 2루타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예시가 2루타를 쳤는데 공이 이제 그라운드에 바운드 되고 난 후에 이제 담장을 넘어간 거야. 홈런 아니죠. 바로 넘어간 게 아니니까 홈런 아니고 그런 것도 이제 심판들이 그냥 이건 2루타를 쳐주겠다 하는 그런 인정 2루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볼 게 타점. 타점도 우리 뭐 대충은 다 알죠. 그래서 타점도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한번 살펴보면 타자가 안타, 희생 번트, 또 희생 플라이, 내야 땅볼, 야수 선택 등에 의하여 어떤 주자를 득점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만루 때 4사구
볼넷 또는 몸에 맞는 볼이죠. 또는 주루방해 등으로 타자가 주자가 되면 타자가 출루하는 거죠. 출루함에 따라 다른 주자를 득점시켰을 경우 타자에게 타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런 치면 무조건 타점이죠. 홈런을 치면 이제 자기도 들어오고 주자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자 플러스 1만큼의 그런 타점을 부여한다. 네, 그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무사 또는 1사에서 실책이 없더라도 3루 주자가 쉽게 득점할 수 있는 플레이 또 타자에게 타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네,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뭐 땅볼 타점 같은 거죠. 네, 주자가 이제 3루에 있다 칩시다. 이제 또 유격수 쪽 타자가 이제 유격수 땅볼을 친 거야. 근데 이게 이 타구가 홈에서 잡기엔 무리인 거죠. 그래서 유격수가 그냥 1루로 던져서 땅볼 아웃 시킨 겁니다. 그럴 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사 또는 1사에서 실책은 없었죠. 네, 그냥 유격수가 땅볼 시켰으니까 실책은 없었지만 3루주자가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에도 우리 타자에게 타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병살타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부여 안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자가 1, 3루야. 그리고 아웃 카운트는 무사, 노아웃이라 칩니다. 무사 1, 3루에서 타자가 유격수와 병살타를 친 거야. 근데 이때 3루주가 득점을 했어요. 이런 경우 이제 타자한테 타점은 부여 안 한다. 그런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타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조금 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이제 안타 같은 경우엔 타자가 안타를 쳤어. 안타를 치고 주자가 득점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타자가 안타를 쳤을 경우에는 주자가 득점한 수만큼 그 타자한테 타점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상황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 또 항상 예가 어렵습니다. 예를 보면 이제 야수가 다른 루로 송구하는 것을 보고 득점한 경우는 구별해야 된다. 이때는 타점을 인정 안 해준다. 라는 건데 이것도 예를 봐야 되는 예를 들어 이제 주자가 2루에 있다 칩시다. 주자가 2루에 있고 타자가 안타를 쳤어요. 근데 이때 2루 주자가 홈까지는 안 파고들고 3루까지만 간 거야. 근데 이제 타자가 이런 거죠. 1루에 안 멈추고 2루까지 한번 노을해 본 거야. 근데 2루까지 가려다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중간에 런다운이 걸린 거예요. 런다운 수비수들. 그래서 1루와 2루 사이에서 런다운이 걸리고 있는데 그때 이 3루까지 간 주자가 그 틈을 이용해서 홈까지 파고든 거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가 수비수가 다른 루로 송구하는 것을 보고 이제 1, 2루에 이런 상황이 있는 걸 보고 3루주자가 득점한 거죠. 이럴 때는 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밀어내기. 이제 말루에서 뭐 볼넷이든 뭐 몸에 맞는 볼이든 이런 밀어내기가 나오면 타자한테 1타점을 부여한다. 적혀 있고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땅볼과 뜬공. 땅볼 타구로 인해 무사 혹은 1사에서 3루 주자가 득점하면 타점을 부여한다. 네, 요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요 땅볼 타점. 네, 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뜬공 역시 무사 혹은 1사에서 3루 주자가 득점 시 1타점 인정한다. 이건 뭐 희생 플라이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 플라이 바로 다음 페이지 우리 희생 플라이 배울 건데 희생 플라이 상황은 그냥 1타점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안타처럼 타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병살타 아까 얘기했고 야수의 선택 수비 혹은 실책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타점 인정 요 실책 부분에 대해서 요 실책 같은 경우에는 투아웃 상황에서 이제 어떤 땅볼 혹은 뜬공 실책을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투아웃에서 땅볼이나 뜬공이면 이제 이닝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실책 때 이닝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타점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요 경우 있죠. 위에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투아웃이 아니라 무사 또는 원아웃이죠. 여기도 무사 또는 원아웃. 네, 이 경우에는 실책을 하든 또는 안 하든 타점을 부여한다. 이 하든 안 하든 모두 타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실책 안 한 상태에서 땅볼 타구로 득점하면 뭐 당연히 타점이 있고, 뜬공도 희생플라이 같은 게 당연히 이제 타점이겠지만 이제 좀 이제 실책을 했을 때 이런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땅볼 타고 갔는데 실책을 했어. 근데 이제 실책 안 했어도 득점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뜬공 역시 이제 실책을 했지만 실책을 만약에 안 했다 치더라도 아마 희생 플레이로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타점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아웃, 무사 또는 원아웃에서 3루 주자가 득점할 때는 실책을 하든 안 하든 모두 타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이제 어려운 건데, 이 야수의 선택 수비도 타점을 인정 안 한다 했는데, 야수의 선택 수비의 예시가 바로 요거입니다. 요게 그 예시니까 아까 설명했으니까 요런 경우 이제 타점을 인정 안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대신에 야수의 선택 수비는 타점을 인정 안 하지만 야수 선택은 또 타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수의 선택수, 야수 선택은 약간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야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해당한다 보면 되겠어요. 예, 또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죠. 무사에서 예를 들어 무사 3루라 칩시다. 네, 무사 3루에서 3루수 땅볼을 쳤어요. 그때 3루수자를 잡겠다 홈을 했는데 홈에서도 살고 1루에서 타자 주자도 1루에 산 거죠. 그게 이제 야수 선택이 된 거죠. 그 경우는 지금 요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땅볼 타구로 인해 무사공 1사에서 3루 주자가 득점한 이 경우에 해당하니까 야수 선택 같은 경우에는 타점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만 야수의 선택 수비, 아까 여기 이 부분 설명해줬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타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걸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프 시간에 조금 더 다룰 수 있으면 좀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네이버 이제 야수 선택하고 선택 수비를 검색하면 두 개가 모두 뜻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두 개를 먼저 검색해서 한번 구별해 본다.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도루 같은 뭐 홈스틸이겠죠. 이제 득점을 해야 되니까 포크로 인한 거는 이제 타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타자가 뭘 했는 것만 타점으로 인정해 준다 이거죠. 도루, 폭투, 포크 같은 타자는 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자가 뭐 한 것만 타점으로 인정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격 혹은 주루방의 출루로 인한 밀어내기 득점. 네, 이건 뭐 만루 상황에서 타격 또는 주루방해로 이제 밀어내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1차 시에서도 배웠다시피 타격방해 또는 주루방해는 실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밀어내기 득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다시. 방금 말한 거 취소하고, 타격하고 주루방해 출루는 우리 1차 시 배웠듯이 실책으로 쳐주잖아요. 이 실책으로 인한 밀어내기 득점으로 봐서 타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 타점 정리 이 부분 잘 조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희생 번트와 희생 플라이. 희생 번트 우리 뭐 다들 대충 다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다시 또 한번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사 또는 일사에서 타자가 번트로 한 명 이상의 주자를 진루시키고 자신은 1루에서 아웃되었거나 1루에 아웃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희생 번트인 거죠. 이제 혹은 실책이 이제 없었더라면 아웃되었을 경우 이제 번트를 댔는데 야수가 실책을 해버린 거지. 근데 실책이 만약에 없었으면 아웃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한 거죠. 그럴 때는 희생 번트를 기록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역시 주의할 게 번트를 댔어. 근데 선행주자가 한 명이라도 아웃될 경우 희생 번트로 쳐주지 않는다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주자가 이제 1, 2루인데 번트를 댔는데 2루 주자가 3루에서 죽었어. 근데 또 1루 주자는 2루에 살았어. 그러니까 주자 중에 주자 2명 중에 한 명만 죽은 거죠. 한 명이라 근데 아웃되었기 때문에 희생 번트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완벽한 번트를 대고 상대팀 수비가 완벽한 수비를 했더라도 타자 주자 또한 아웃시키지 못할 타구였으면 안타 기록한다. 뭐 그냥 내 안타 준다 이거. 번트를 너무 잘 돼서 모두가 타자 주자까지 살았어.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안타로 쳐준다 이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희생 플라이도 역시 네 이제 희생 플라이 그거도 이제 무사 또는 1사에서 주자가 3루에 있는 거죠. 거기서 플라이 쳤는데 플라이를 잡고 나서 이제 뛸 수 있잖아. 플라이를 잡고 나서 이제 주자가 뛰어서 홈으로 득점했을 때 그걸 이제 희생 플라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케이스를 살짝만 나눠서 보면 무사 또는 1사에서 타구가 외야 쪽으로 갔어요. 플라이가 간 거죠. 그때 이제 포구 이후 주자가 득점했을 때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희생 플라이고, 근데 이제 외야수가 실책을 했어. 외야수가 떨어뜨린 거죠, 공을. 이럴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 기록원들이. 만약에 실책이 아니라 정상적인 포구를 했어. 포구를 했을 거라 생각해.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정상적인 포구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자가 뭔가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 이게 판단이 되면 우리는 그냥 희생 플라이를 기록하는 겁니다. 네. 이때는 실책을 주는 게 아니라 타자한테 실책을 기록해 주는 게 아니라 희생 플라이로 기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가 이제 주자가 득점한 경우 타자 주자 외에 아웃되었더라도 희생 플라이로 인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주자가 2, 3루라고 칩시다. 아웃 카운트는 무사. 타자가 좌익수 플라이 친 거야. 그런데 이때 3루주 아니지. 다시 주자가 2, 3루에서 무사 주자 2, 3루에서 타자가 오이수 플라이 친 거야. 오이수 플라이. 그때 오이수 플라이 치고 3루 주자는 태그업, 그러니까 희생 플라이 그 플레이로 홈을 득점을 했어. 근데 이제 2루 주자도 그 플라이를 이용해서 태그업 플레이로 3루까지 가려는 거지. 근데 우익수가 3루로 성공해서 2루에서 3루를 가려는 주자를 죽인 거야. 그럼 이때 경우에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2루에서 3루 가는 주자는 죽었잖아. 대신에 한 명이 죽었지만 그것도 희생 플라이로 인정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겁니다. 주자가 득점을 했어. 3루 주자는 득점을 한 거죠. 3루 주자는 득점했지만 이제 타자 주자 외에 2루 주자죠. 아웃되었어. 그렇지만 희생 플라이로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자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기록들인데, 그래서 타석이 뭔지, 타수가 뭔지, 그다음에 타율이 뭔지, 출루율이 뭔지, 요거는 제가 이렇게 공식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크게 제가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 용어들은 제가 방금 다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이 공식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타석만 제가 조금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정규 타격 완료한 횟수라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그거죠. 이 타자가 타석 들어가서 뭔가 이제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예. 그런 거죠, 이제. 타자가 타석 들어가서 뭔가 타결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타석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타가 됐든 볼넷이 되었든 몸에 맞는 볼이든 실책이든 뭐 그런 건 뭐든 뭔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 결과물 했을 때마다 우리 한 타석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대신 이제 그건 아닌 거죠. 이제 타자가 타석에서 타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원나싱이죠. 원스트라이크 원볼이 할까요? 원스트라이크 원볼에서 갑자기 타자가 교체되는 거야. 타자가 교체된 거죠. 그때 그럴 경우에는 이 타자는 한 타석을 다 아직 소화를 못한 아직 결과물을 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는 타석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타석에 들어서서 뭔가 결과물 하나 낸 게 한 타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쭉 공식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요거 보면 되겠고 타율 역시 공식, 출루도 역시 이 공식에 따라서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록 수업 2차시 타자편 다 끝났고요. 오늘 뭔가 제가 설명하면서 뭔가 좀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살짝 드는데 어쨌든 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오프 시간에 뭐 할 거냐? 네, 이 기록지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요 타석이 뭔지 타수가 뭔지 득점이 뭔지 이런 뜻을 다 배웠잖아요. 오늘 이 도루는 안 배웠어요. 도루는 원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분량상 수비 측으로 넘었거든요. 그래서 도루 빼고 일단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프 시간에는 요 기록 요걸 보면서 여기 있는 요 빈칸들을 채우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렇 네, 어쨌든 오늘 2차시 타자편 완료했고요. 이 파일은 또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2차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프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